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후 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정치가 이 수준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민이 무덤덤하게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다. 과연 이 정치 무관심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당 대표가 시작한 지가 오늘 오후로서 만 5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그의 결심은 단단한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느끼기로는 84년 5.18을 계기로 전두환 정권에 대결하는 김영삼 총재의 단식 때의 그 결의와 거의 비슷한 결의를 가지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그 단식의 순수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현재 그런 심정입니다. 23일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에 대해서 그 기록을 깨었다는 사람이 있죠. 24일을 했다. 이재명입니다. 아침 8시에 국회 앞 현관 쪽에 천막을 쳐놓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기에 있다가 며칠 지나고는 들어누워 있고 그러고는 8시 이후에는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당대표실로 옮긴다. 대변인이 그렇게 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출퇴근 단식이다. 그건 단식이 아니죠. 그런데 24일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기록에서 지워야 되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아마도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의 기록을 깨거나 거의 그 근접한 상태로 가서 지금 날씨도 국회 로텐다 홀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하는 이럴 때이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정말로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그의 결의라면 그런 아주 위험한 단식을 시작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 그런 것이 첫째로 공천 뇌물 공천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 김병기, 강선우가 있고 그리고 그 공천을 노렸던 김경시 의원이 있고 그 의혹의 연장선상에 이수진 의원이 그와 관련 탄원서를 낸 이것이 김현지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됐는데 그런데 그 탄원서가 김병기가 탄원서의 목표 인물인데 그 탄원서가 그의 손에까지 되돌려졌다. 이 일련의 여러 과정 그리고 그저께 김경희 기자들에게 뇌물 공천이라고 하지만은 어찌 나만 이게 문제 삼느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특검을 해야 돼. 경찰이 이 수사 착수해가 어떤 짓을 했느냐. 김경희 미국으로 출국했다 왔지요. 그리고 뭐 수사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되고 둘째로 장 대표가 주장한 것이 이 통일교 특검에 전재수 의원과 기타 의원 등이 돈 받은 정황이 이미 진술이 나와 있어.
그게 또 당연히 특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이니까 이재명 쪽에서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단식을 시작한 그 다음 날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강경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내란 종합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제 단식을 그 두 가지 특검을 주장하면서 했는데 그 두 가지 특검은 여러분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도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이 현저하니까 특검해야 하는 그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절대로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 그게 타당한 것입니까? 이미 1차 내란 특검에서 뒤질 거 다 뒤졌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내렸고 그 다음에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그래가지고 1심 선고가 내렸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5가지 사건이 전부 기소되어 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 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군 주요 지휘관들 그리고 추경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적어도 약 20명 이상이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뒤질 때까지 다 뒤졌다. 그 죽은 권력에 대해서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둘렀다. 그 특검 3개에 150억이 투하됐다. 여러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된지 짐작은 하시지요? 갈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비로 갈라먹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된 특검법, 그 다음에 동원된 검사, 수사관 직원들 갈라먹는 거예요. 수령했다는 영수증만 첨부하고 어디에 썼다는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종합특검이라 그래가 50억을 들여가지고 또 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사 대상이 1, 2, 3 계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그 2차 내란 특검이 그게 온당한 겁니까? 이치에 맞는 겁니까? 국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겁니까? 법 이론에도 맞는 일입니까? 자, 단식을 시작하면서 주장했던 그 2가지 특검 주장 그리고 그 이튿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킨 이 민주당의 행태 이 정청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단식에 대해서 단식 투쟁 조화안에 투정이라고 해서 투정 그 투정이라는 거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징징거린다는 뜻이 있어. 징징거린다. 징징거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투정입니까? 그 단식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어투, 그 내용 이 2가지를 비교해 볼 때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기 전 과정을 통해 볼 때 21대 국회 후반에서 지금 22대 국회 약 2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정권 잡은 지 이재명이가 지금 만 7개월을 넘겼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헌정사 70여 년에 없던 일 29차례 탄핵, 대통령을 비롯해서 탄핵, 국무총리 탄핵, 그러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29건, 이재명 사건 주심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세상에 이런 일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당선되고 5월 10일 취임하는 그 2달 사이에 이미 촛불 행동이 퇴진 운동을 시작했어. 그 뒤 7월부터는 바로 탄핵 운동을 시작했어. 찍는 거예요. 의석의 다수를 차지해가지고. 저는 이걸 입법 내란이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입법 내란. 그 입법 내란을
민심을 등에 업고 유효하게 국민들 가슴에 이 불법과 분황성을 알리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지도력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고 국민인 우리의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일을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위헌 행위를 하면서 결국은 정권을 잡는 이 과정을 바라다 볼 때 여전히 저들의 입법 내랄은 계속되고 있다. 자, 문제는 이를 바라다 보는 국민인 우리들입니다. 국민의힘당은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싸웠어. 그 존재 가치가 있으나 마나야. 근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오늘 5일째 조금은 국민의힘당도 내분이 수습되는 과정을 겪었지만은 첫날부터 어떤 의원이 왜 단식을 하느냐, 중단하라 하는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국민의힘당이 이런 이재명 정권의 폭압에 대한 유효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지난 21대 국회 입법 내란 이후에 국민인 우리들은 이제 무덤덤해졌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래, 그거 옳지 않지. 그냥 그 정도로 무덤덤해졌어. 야, 얘들이 해도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누가 모이자 그러면 가서 한번 모여보자.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장동혁 단식에 대해서 닷새째 조금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4.19 당시에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 당시 신문이 매체로서는 가장 중요했어요. 그 신문이 동아경향조선일보가 한자와 한문이 병용돼서 보도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기본 한자를 외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그 정치면 기사를 다 읽고 자유당 폭정에 대해서 흥분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4.19로 폭발되는 국민의 분노가 축적됐던 것인데, 그 분노 축적의 근원에는 보릿고개가 있을 시대입니다. 배가 고팠다. 저만 하더라도 호주머니가 비어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부산서 서울 가서 자취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넘겼다. 배고픈 시절을 보냈다. 이런데 신문에는 자유당의 일들이 폭정으로 이게 보도가 됐다. 3.15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한 그 결과를 빼고 그 과정에 이르는 자유당의 폭정이라는 것이 지금 전두환 정권 거쳐서 이재명 정권 아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것보다는 이게 애들 장난 같은 일이에요. 지금 이재명 입법 내란 폭정은 자유당 말기 거기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정권으로 노골적으로 따벌들을 동원해가 집회를 방해하고 정치 규제에 정치인들을 묶고 언론 통제를 그냥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회 입법, 국회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런 식으로 헌법을 교란하고 상권 분립을 해치는 이 일은 질적으로 이게 더 훨씬 강도나 품격에 있어서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덤덤하다. 그 주요 원인이 사회경제적 원인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릿고개도 없다. 대학을 나가 취직이 안 되더라도 부모 품에서 용돈 타쓰고 그러고 매일매일을 적당히 넘기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하고는 지금 우리의 경제 여건과 젊은이들의 생활 환경도 달라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에게 직접적 영향이 오지 않으면 에이 속으로 더러운 놈들, 그놈들 언젠가는 지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정권은 이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한미일 기본 협력 체제가 지금 사실상 무너지고 있어. 무너지고 있어. 미국이 달러, 하노이의 통화 스와프도 안 해주고 있고, 주한 미국 대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어.
지난 주말에도 국무성 대변인은 사실은 무시무시한 이게 성명이 나왔어. 미디어 통신법을 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미디어상의 언론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걸 미 국무성이 이건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고 성명이 나올 정도로 한미일 기본 관계.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해서 오늘날 부를 쌓았. 여기에 지금 심각한 위해가 있. 그리고 일방적으로 중국에 노골적으로 굴종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굴종하고 있고 이러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 경제가 환율 유지하기도 어렵게 되고 이렇게 나빠지면 물가도 오르고 점차로 우리 생활이 자영업자를 비롯해 어려워지면 그때 비로소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야 이게 이 정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 시점이 돼야 그런 마음에 도달할 것인지 이거 우리가 스스로 냉정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다 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 87년 60항쟁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6월 10일을 기해서 당시 야당이 신민당이 주체가 돼가지고 제야단체가 뭉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4월 달에 후보로 노태우를 후보로 뽑았어. 그러니까 우선 개헌하자, 직선제하자, 언론 자유하라, 정치 규제에 묶인 정치인들 풀어라 이런 걸 내걸고 60항쟁에 돌입했는데 그 뒤에 이것이 점차로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해가 평화적 집회가 서울을 비롯해가 주요 도시에 번지기 시작했어. 그 드디어는 넥타이 부대가 동원됐어. 20, 30, 40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시위 대열에 참가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들의 이견을 표명하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나중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경찰력을 동원해갖고는 그것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그 전두환 정권은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했으나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워낙 합당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더 부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6월 29일 이 60항쟁에서 주장하던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 정치 규제에 묶여있던 정치인 다 풀어내고 개헌도 하겠다. 그것이 6.29 선언인데 이걸 우리는 6.29 항복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그 시점에만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지금과는 달리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에 아직 이르지 못할 때니까 그래도 폭압적 정치에 관심을 갖고 무덤덤한 상태에서 직접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참가하는 마음들이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앞에 말씀드린 현저하게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졌다. 광화문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자유수호 국민 집회를 여는 것을 주최했던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한 사건, 영장 발부에 항의해서 서부지방법원의 젊은이들이 담을 뛰어넘어간 그 사태의 배후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6일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가 수감됐습니다.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그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걸 지시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수사를 오랜 기간 끌다가 결국은 구속하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난 토요일 날은 그 지난 주일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입법 내란 행위가 극성에 달했고 거기에 강경파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추미애, 전현희, 서영교 등등
그리고 그 외 강경파들의 그 언동을 보면 그 말이 끝간데가 없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중에 최모가 하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대라고 하는 그 끝에 두 자를 따가지고 도요도미 히데요시, 도요도미 히데 요걸 따가지고 조요도미 히데라고 조롱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두한 대법원장의 퇴장을 가로막는 이런 포갑적 행위를 하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등을 노리는 전북도지사를 노리는 안모 의원은 용인에 지금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단히 반도체 클러스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이게 비로소 내란이 종식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까지 하게 이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비리법권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옳은 이치,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두 가지 특검, 그거는 옳은 이치지요. 옳은 이치. 근데 그거를 종합특검이란 걸로 뭉개버려. 그 이치를 법으로 뭉갤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법도 권력으로 또 뭉갤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늘을 뭉갤 수는 없는 일이다. 비리법권천, 마지막에 하늘. 지금 이재명 정권, 이재명과 그 강경파들은 아마 밤중에 혼자 있을 때 홀로 생각을 해보면 두려운 생각을 지금 안 가졌다면 그건 그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혼자 이재명 대통령도 관저에 혼자 있다. 그리고 이런 강경파들이 막 낮에 쏟아다 이 강경파들도 가령 혼자 있다. 이럴 때 곰곰이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내뱉은 말들이 이게 언젠가는 천심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인격에 문제가 있고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무덤덤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어찌 됩니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렵게 되고 호주머니 사정이 비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이 정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행동을 한다. 일단은 늦어도 한참 늦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동혁,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이게 그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은 정답이 나와 있어. 이 이재명 강경파들의 폭정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정답이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도 고쳐 먹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